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두 개 있잖아요. 타이거랑 코덱스 거 이거 이종을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ETF가 더 이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존 버나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은지 이거를 그냥 설명해드리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이거 분석 진짜 심층적으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버 중에서 존 버나드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아, 나는 뭐 타이거를 할 것인가 코덱스를 할 것인가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가 진짜 ETF 투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유비테크는 실적 발표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던스를 500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이 팔리겠구나, 유비테크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대규모의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로봇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연간 휴머노이드 출하량 가이던스를 기존 300대에서 50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유비테크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인도는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6년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인도량은 여기 나와 있죠. 2,000대에서 3,000대 규모로 확대될 지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욱더 이게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유비테크 로봇들은 뭐 여러 가지 공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비아디나 지커나 니오 이런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서도 몰라요. 테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작업을 하는 건지는 아직 뭐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고 실제 작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고요. 점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에 계속 침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인터넷으로도, 중국 인터넷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로봇계를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 업체별 뭐 사이언스 오르카, 드로이드 업 워커2, 그 다음에 캐스봇, 유니트리, 엔진 AI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 뭐 징동이나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6.18 쇼핑 페스티벌을 계기로 온라인에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구 실험실 랩 단계에서 이제는 대중화 시장으로 중국은 지금 이거를 활성화하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선전에는 이제 뭐 로봇 가전 이런 뭐라고 하죠, 매장도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계속 커간다고 하면요, 어디가 메인이 될 것인가. 저는 테슬라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차이나에 투자하는 게 맞구나, 이거를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타이거랑 코덱스 한번 심층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심층 이렇게 공부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수익률 비교를 했거든요. 수익률 1개월 수익률이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26%, 그다음에 코덱스가 18%로 타이거가 더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장 이래로, 그러니까 타이거가 늦게 상장을 해서 5월 27일부터 9월 30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1개월 수익률은 지금 타이거가 24%, 그 다음에 코덱스가 16%, 그 다음에 3개월 수익률은 타이거가 49%, 코덱스가 40%로 타이거가 좀 더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 이름은 같지만 타이거가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역시나 이제 기초 지수나 구성 종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 종목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바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이렇게 밀접하게 투자를 하는 ETF다. 코덱스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이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장에 쓰이는 로봇 팔이나 뭐 이런 거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휴머노이드 순수 이 휴머노이드에 더 밀접하게 투자하는 거는 타이거가 더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드리자면, 자, 타이거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휴머노이드 중심의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취하고 있고요. 코덱스 ETF는 안정적인 시가총액 중심을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운용사 상장 일정과 운용사 비교를 해드리자면 두 ETF는 이 국내 ETF 1, 2위를 다투는 대형 운용사로 삼성이 지금 코덱스 ETF가 25년 5월 13일 날 먼저 상장되었고요. 타이거 미래에셋 타이거는 2주 후인 5월 27일 날 뒤따라 상장하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후 자금 유입 속도는 주목할 만한데요. 지금 코덱스 ETF는 순 자산이 1,070억 돌파를 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요. 타이거 ETF는 약 2,650억 규모로 더 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 미래세 자산운용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그다음에 패스트 엔트리 조항 이거의 차별화 전략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모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패스트 엔트리 조항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규 IPO에 따른 이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수시 편입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타이거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지만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거의 1위로 치고 있는 유니트리가 있거든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회사 중에서. 근데 이게 내년 내에 IPO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PO가 뭐냐? 상장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중국 내 주관사가 중신증권으로 확정이 됐고요. 더 빠르게 편입 가능한 방법론이 타이거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H주가 아닌 H주가 아닌 본토 IPO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타이거에서는 빠르게 편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 코덱스에서는 이 패스트 엔트리 조항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대표 지수에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와 투자 철학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지수와 종목 선정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는 미래에셋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인덱스를 추종하며 휴머노이드 메이커가 50%, 그다음에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죠. 이게 50%의 명확한 구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덱스 ETF는 솔렉티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인덱스 이게 아마 홍콩에 있는 ETF일 거예요. 이거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 스코어 30%와 유동 시가총액 70%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저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철학이 이름은 같은데 확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타이거나 코덱스 이름은 같지만 거기에 있는 이 투자 철학과 기초 지수가 확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 차이를 좀 보자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닝보라고 해서 토프거든요. 닝보는 지금 코덱스가 훨씬 많이 타이거보다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비테크는 타이거가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10.8대 그다음에 9.2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도봇도 타이거가 9.7% 갖고 있고요. 코덱스는 5.5%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 이노방스는 타이거가 7.2, 코덱스가 9.7로 코덱스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종목들은 타이거랑 코덱스랑 또 차이가 있죠. 타이거가 갖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코덱스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각각 다르다. 이게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분석적으로 더 들어가자고 하면은요. 자 여기 두 ETF가 공통으로 편입한 4개 종목을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유비테크 로보틱스 이게 타이거가 10.8, 코덱스가 9.2 그래서 1.6%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선전 도봇 타이거가 9.7, 코덱스가 5.5로 4.2포인트 타이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닝보 있잖아요. 닝보는 지금 타이거가 5.2, 코덱스가 11%로 5.8% 타이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 이노방스는 타이거가 7.2, 코덱스가 9.7로 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타이거 ETF는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유비테크와 도봇에 더 높은 비중을 할당하여 테마 순수성을 추구하는 반면 코덱스 ETF는 시가총액이 큰 닝보 같은 종목 있잖아요. 닝보 산업에 최고 비중을 두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머노이드에 진짜 순수하게 투자하려고 집중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면 타이거 ETF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타이거가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자 휴머노이드 테마 순도가 타이거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AI 대표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인지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지능형 로봇의 성장성도 반영이 되고 휴머노이드 산업 밸류체인 있잖아요. 이거 포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타이거 거가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정책 지원 기업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에 지원이 되는 기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중국 정부의 모멘텀에 직접 수혜가 기대된다. 근데 코덱스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보다 이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전장 ETF에 가까운 성격이 좀 크다. 왜냐 범용 로봇과 산업 자동화 그 다음에 부품사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는 이런 성격은 조금 아니다.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ETF를 또 비교해 드리자면 타이거에 있는 고유 종목 윌 세미컨덕터나 그 다음에 저장 선화 써니 옵티컬 이런 게 지금 AI 반도체와 광학 부품 등 휴머노이드의 핵심 기술 산업이거든요. 이거에 집중한 반면 코덱스는 지금 보시면 리더스 하모니 드라이브 그다음에 시아순 로봇 앤 오토노믹스 오토매틱 시아순 로봇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업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로봇 산업화 로봇 이런 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적합성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산업과 연관성이 어디가 많냐 그러면 타이거는 지금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유비테크나 그 다음에 선전 도봇 여기에 18.2%, 18.52%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 코덱스는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비중이 낮다. 12.81%로 낮고요. 그 다음에 아이플라이텍 옴니비전 이런 걸로 AI 비전 기반의 지능형 센서 이런 로봇 기업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타이거는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정책적 모멘텀 높은 핵심 상위 종목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데요. 지금 코덱스는 아까 시아순 로봇 그다음에 에포트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로봇 업체가 아닌 일반 협동 로봇 이런 업체 테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수성, 적합성이 조금 낮은 지금 ETF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보다는 이 산업 자동화, 그러니까 산업용 자동화, 그다음에 전장 부품 자동화 솔루션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다양한 전장 부품사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휴머노이드 산업에만 집중 투자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AI 및 인지기술 노출이 타이거는 여기 지금 보면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AI 엔진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플라이텍 이 AI 음성 인식과 옴니비전 AI 영상 센서 이런 게 로봇의 두뇌를 담당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카메라랑 이런 모듈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AI 인지 기술을 노출을 했는데 코덱스에는 AI 인지 기술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뼈아픈 겁니다. 이게 휴머노이드에 중요한 거는 이 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나 아니면 AI 인지 기술 이게 들어가야 우리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게 지금 코덱스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시킨 것만 하는 로봇이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가 있을까? 그냥 로봇이죠. 그냥 시킨 것만 하면 그냥 자동화 기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뼈아픈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익률 차이도 아까 1개월 수익률 차이가 26대 18%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타이거 ETF의 휴머노이드 중심 포트폴리오가 이 테마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아마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 중국 정부의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정책 발표를 해서 유비테크의 이 대규모 계약 체결 등으로 타이거 ETF가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험도와 변동성을 지금 보자면요. 전문가들은 타이거 ETF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ETF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작은 신생 기업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수반을 합니다. 반면에
코덱스 ETF는 전통적인 노복 관련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치고 올라갈 때 테마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수익률을 더 주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모건 스탠리는 중국 노봇 시장 규모가 24년 470억 달러에서 28년 1080억 달러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평균 63% 성장하여 2030년 3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비테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1호 상장사로서 올해 상반기 매출 지금 보면 27.5% 증가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는 2억 5천만 위안 약 487억 원 규모의 대규모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상용화를 가속화 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이거랑 코덱스 중에 타이거를 선택한다고 하면요, 공격적인 성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메이커 중심으로 이 포트폴리오 테마 순수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더 적합하게 투자를 더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패스트 엔트리 조항을 통해서 신규 상장 기업을 신속하게 편입할 수 있어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엔트리 조항이 뭐냐,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이 지금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인덱스 리밸런싱 방법론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종목수가요 20개로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이분법적인 구조인데요. 휴머노이드 메이커 있잖아요. 이거를 50% 비중으로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재화하는 기업이 지금 50%가 들어가고요. 개별 기업별로 상한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있잖아요. 이게 50% 비중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 제조업체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상한 비중은 8%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전반을 균형 있게 커버하면서도 완성 업체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전략적 설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코덱스랑 차이가 있는 게 이 리밸런싱 주기거든요. 정기 리밸런싱 여기 있죠. 지금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리밸런싱이 되고 있는데 이 패스트 엔트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리밸런싱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수시 리밸런싱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은 신규 IPO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속한 편입을 위해서, 왜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정책적으로 키워주는 산업이고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IPO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즉시 편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타이거의 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엔트리 조항의 전략적 의미를 보면요, 산업 특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 IPO가 계속 휴머노이드 산업 특성상 정부 지원이 되고 빠르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IPO가 더 빠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투자 기회가 확대가 되겠죠. 왜냐, 신규 상장 기업들이 빠르게 포착을 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더 빠르게 이렇게 투자 확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쟁력이 또 확보가 되죠. 왜냐, 정기 리밸런싱만 하는 경쟁 상품 대비 코덱스 대비해서 최대 빠른 3개월 빠른 신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 투자의 적시성에 크게 이거를 기여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리밸런싱 프로세스 6단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 주기의 혁신이 진짜 중요하죠. 타이거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자, 정기 리밸런싱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리밸런싱, 이게 중요하죠. 매월 신규 IPO 종목 검토 및 편입을 한다. 그래서 테마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섹터 인덱스가 광범위한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여 테마의 순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테마의 이 성장성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차등 상한 비중을 적용한다. 그래서 당일 상한 비중을 적용하는 일반 인덱스와 달리 테마별로 차등화된 상한 비중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메이커 그래서 10%, 그래서 더 높은 비중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부품 업체가 8%, 그러니까 종목별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이 되면서 완성 업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밸런싱 효과가 좋은 점이 뭐냐, 이 테마 집중도를 유지시키죠. 그래서 지속적인 리밸런싱으로 휴머노이드 테마 순수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시장 반영, 패스트 엔트리로 산업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상한 비중으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요, 테마의 순수성,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만의 성장성을 직접 추적이 가능하고 적시성도 있죠. 신규 IPO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조기 포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균형감, 완성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균형 잡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죠. 미래셋의 중국 시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래셋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인덱스의 리밸런싱 방법론은 급변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혁신적인 설계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패스트 엔트리 조항을 통한 이중 리밸런싱 구조는 기존의 인덱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시적절한 테마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최부심님도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최상욱님인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테마 ETF가 좋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런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ETF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지금 타이거에서 편입과 편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출 종목들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편입 편출이 돼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밸런싱을 잘 관리해주는 ETF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다.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타이거와 코덱스 여기 중에 어디가 좋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패스트 엔트리 조항이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종목을 리밸런싱 하면서 편입 대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좋은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